100세 시대라고 하지만 실제로 100세 이상을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통계를 보면 우리나라에서 100세 이상은 전체 인구의 0.02%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세계 곳곳에서 장수 마을로 알려진 지역 사람들을 조사해보면 100세가 넘어도 여전히 건강하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공통된 특징이 있었습니다. 일본의 오키나와, 그리스의 이카리아 섬, 이탈리아의 사르데냐 섬, 코스타리카의 니코야, 반도, 미국 캘리포니아의 로마린다. 이곳들은 블루존이라 불리는 세계 5대 장수 지역입니다. 수많은 연구진들이 이곳에서 100세를 넘긴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생활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나이와 지역을 초월해 놀랍도록 일치하는 10가지 특징을 발견했습니다. 오늘은 그 10가지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건강 정보가 아닙니다. 실제로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아간 분들이 평생에 걸쳐 실천해온 삶의 지혜입니다. 장수자들의 공통점 1위는 바로 꾸준한 걷기 습관입니다. 놀랍게도 100세가 넘은 분들 중 90% 이상이 매일 걷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20에서 30분 걷기를 꾸준히 하면 심장질환 위험이 35% 감소하고 치매 위험은 40% 줄어든다고 합니다. 걸음이 곧 수명이라는 말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102세 김순자 할머니는 80세가 넘어서까지 매일 시장까지 2km를 걸어서 다니셨습니다. 다리가 내 나이보다 젊다고 웃으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의 장수자들을 연구한 결과 이들은 특별한 운동을 하지 않지만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많이 걷는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집안에서도 계단을 오르내리고 정원을 가꾸며 마을을 걸어다니는 것이 그들에게는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빠르게 걸을 필요도 없고 먼 거리를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꾸준히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는 것이 핵심입니다. 두 번째 특징은 음식을 천천히 꼭꼭 씹어서 먹는 습관입니다. 장수자들은 한 입에 20에서 30번 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음식을 충분히 씹으면 소화효소 분비가 활발해지고 영양 흡수율이 크게 증가합니다. 또한 뇌의 포만 중추가 자극되어 적당량을 먹고도 만족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일본의 한 장수촌 연구에서는 빨리 먹는 사람보다 오래 먹는 사람이 오래 산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빨리 먹는 사람들은 당뇨병과 비만 발생률이 2배 이상 높았습니다. 제가 만난 100세 어르신들의 식탁을 보면 가공식품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대신 계절 채소와 콩류, 생선이 줄을 이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음식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며 천천히 드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98세 박영희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급하게 먹는 게 아니야. 고맙게 먹는 거지. 씹을 때마다 고마운 마음이 들어야 몸에도 좋은 거야. 현대인들은 바쁘다는 이유로 5분, 10분 만에 식사를 끝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장수의 비결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음식을 천천히 감사한 마음으로 먹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혼자 식사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수자들은 가족이나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함께 식사하면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루어지고 이것이 뇌를 자극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또한 즐거운 분위기에서 식사하면 소화효소 분비가 증가하고 우울감도 예방됩니다. 서울대학교 연구팀이 65세 이상 노인 1,2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혼자 식사하는 노인보다
가족이나 친구와 식사하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6년 더 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스 이카리아 섬의 장수자들을 보면 매일 오후 카페에서 친구들과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는 것이 일상입니다. 이들에게 식사와 차 시간은 단순히 영양 섭취가 아니라 소중한 사회적 교류의 시간입니다. 혼밥이 일상화된 현대 사회에서 이것은 쉽지 않은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에 몇 번이라도 가족, 친구, 이웃과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특징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입니다. 100세 어르신들의 공통된 생활 패턴은 밤 10시에 자서 새벽 대여섯 시에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의 깊은 숙면 시간을 철저히 지켰습니다. 이 시간대에 성장 호르몬이 가장 활발하게 분비되고 뇌에서 독소가 제거됩니다. 수면은 면역력 강화와 호르몬 균형, 치매 예방에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수면 부족이 지속되면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축적됩니다. 99세 이만수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는 밤새 일하고 불규칙하게 살았는데 70이 넘어서부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니까 몸이 다시 젊어지더라고. 장수자들은 낮잠도 규칙적으로 잡니다. 보통 점심 식사 후 30분 정도의 짧은 낮잠으로 오후의 활력을 충전합니다. 하지만 1시간을 넘지 않아 밤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좋은 수면을 위해서는 잠자리 환경도 중요합니다. 어둡고 조용하며 시원한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한 상태로 잠자리에 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는 작지만 꾸준한 운동으로 근육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근육량이 줄어드는 것을 근감소증이라고 하는데 이를 예방하는 것이 장수의 핵심입니다. 근육량이 많을수록 당뇨병, 치매, 우울증 위험이 현저히 감소합니다. 근육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릴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수자들이 하는 운동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매일 10에서 15분씩 맨손 체조를 하거나 가벼운 아령을 드는 정도입니다. 집안에서 제자리 걷기나 계단 오르내리기도 훌륭한 근력 운동이 됩니다. 95세 최영자 할머니는 6개월 전까지만 해도 거동이 불편하셨습니다. 하지만 매일 1kg 아령 들기와 의자에서 일어서기 운동을 시작한 지 3개월 만에 혼자서 장을 보러 갈 수 있을 만큼 회복하셨습니다. 운동이라고 하니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몸을 조금씩 움직이는 거예요. 텔레비전 보면서도 할 수 있고 설거지하면서도 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운동의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입니다. 매일 조금씩이라도 근육을 사용하고 몸을 움직이는 습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을 시작하기 전에는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시고 본인의 체력에 맞는 강도로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무리한 운동보다는 안전하고 꾸준한 운동이 장수의 비결입니다. 여섯 번째 특징은 평생에 걸쳐 새로운 것을 배우는 습관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끊임없이 뇌를 자극하는 것이 장수자들의 큰 특징입니다. 뇌과학 연구에 따르면 뇌는 평생에 걸쳐 새롭게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이를 뇌가소성이라고 하는데 새로운 학습을 통해 뇌, 신경세포 간의 연결이 강화되고 새로운 신경회로가 형성됩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팀이 6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새로운 학습을 지속하는 사람들의 뇌 활동량이 20에서 30%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실제로 75세에 유튜브를 시작한 할머니, 80세에 수영을 배우기 시작한 할아버지들의 사례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이분들의 공통점은 나이를 핑계로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101세 김철수 할아버지는 95세에
스마트폰 사용법을 배우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어 하셨지만 지금은 손자와 영상통화를 하며 즐겁게 지내십니다. 배움에는 나이가 없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물어보고 배워야 해요. 그래야 머리도 맑아지고 세상과 소통할 수 있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거나 악기를 배우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 모두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사용법을 배우는 것도 훌륭한 뇌 운동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해내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배우는 과정 자체를 즐기고 실수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7번째 특징은 웃음을 잃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장수자들은 작은 일에도 웃을 줄 알고 유머 감각을 유지합니다. 과학적으로 웃음은 우리 몸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웃을 때 분비되는 엔돌핀은 천연 진통제 역할을 하고 면역력을 강화시킵니다. 또한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줍니다. 일본 츠쿠바 대학교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하루 15분 이상 웃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60% 이상 강화된다고 합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뇌가 실제로 기쁘다고 착각해 같은 효과를 낸다는 것도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97세 박우슬 할머니는 항상 웃음을 달고 사십니다. 힘든 일이 있어도 웃으려고 노력해요. 웃는 날이 많을수록 내 수명도 늘어나는 것 같아요. 장수자들은 텔레비전 코미디 프로그램을 즐겨보거나 친구들과 모여 재미있는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소중히 여깁니다. 때로는 자신의 실수나 건망증까지도 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여유를 보입니다. 웃음은 전염성이 강합니다. 한 사람이 웃으면 주변 사람들도 따라 웃게 되고 이것이 긍정적인 에너지의 순환을 만듭니다. 만약 웃을 일이 없다면 억지로라도 웃어보세요. 거울을 보며 미소 짓거나 재미있는 영상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8번째는 검소하고 절제된 소비 습관입니다. 장수자들은 돈을 쓰는 것보다 지키는 지혜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들의 생활을 보면 과도한 소비나 사치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필요한 것만 구매하고 있는 것을 소중히 여기며 작은 기쁨에도 만족할 줄 압니다. 물론 이것이 인색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진정 필요한 곳에는 아낌없이 투자합니다. 건강을 위한 좋은 음식이나 가족을 위한 선물에는 기꺼이 돈을 씁니다. 99세 이소건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많이 벌어서 행복한 게 아니라 적게 써서 행복한 거야. 욕심을 줄이면 마음도 편해지고 건강에도 좋더라고. 검소한 생활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과도한 소비로 인한 경제적 부담, 남과 비교하는 마음, 더 많이 가지려는 욕심 등이 사라지면서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검소함은 환경 보호에도 기여합니다.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물건을 오래 사용하며 재활용을 실천하는 것은 지구와 후손을 위한 배려입니다. 현대 사회는 끊임없이 소비를 부추깁니다. 하지만 장수의 비결 중 하나는 이런 유혹에 흔들리지 않는 절제력입니다. 9번째는 자연과 가까운 생활입니다. 장수자들은 햇빛과 바람, 흙을 가까이 하며 살아갑니다. 자연 속에서 보내는 시간은 면역력을 강화하고 스트레스를 감소시킵니다. 일본의 연구에 따르면 숲속을 걷는 것만으로도 NK세포라는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50% 이상 증가한다고 합니다. 스탠포드 대학교 연구팀은 자연 속에서 20분만 보내도 항우울제보다 강력한 치유 효과가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연의 소리와 향기, 촉감이 우리의 오감을 자극해 뇌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제 장수 마을로 유명한 오키나와나 이카리아 섬을 보면 모두 자연환경이 잘 보존된 곳들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정원을 가꾸고
텃밭에서 농사를 짓고 바다를 바라보며 산책하는 것이 일상입니다. 도시에 살더라도 자연과 가까워질 방법은 많습니다. 베란다에 화분을 키우거나 주말에 공원을 산책하거나 근처 산이나 강을 찾는 것도 좋습니다. 104세 김지연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 베란다에서 20여 종의 식물을 키우십니다. 꽃과 나무를 보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져요. 싹이 트고 꽃이 필 때마다 함께 젊어지는 기분이에요. 자연은 우리에게 생명력을 주고 겸손함을 가르쳐주며 삶의 리듬을 일깨워줍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도 잠시나마 자연과 교감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10번째 특징은 감사와 긍정의 마음가짐입니다. 이것은 모든 장수자들에게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일 것입니다. 장수자들은 매일 감사할 일을 찾습니다. 맛있게 먹은 식사, 편안한 잠자리, 건강한 하루, 가족의 안부 전화 같은 사소한 일상에도 고마움을 느낍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80년간의 종단 연구 결과 긍정적이고 감사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7년 더 길었다고 발표했습니다. 감사의 마음은 우리 뇌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킵니다. 감사할 때 분비되는 세로토닌과 도파민은 우울감을 줄이고 행복감을 증가시킵니다. 또한 면역력을 강화하고 혈압을 낮추는 효과도 있습니다. 100세 이감사 할머니는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날 감사했던 일 3가지를 떠올리신다고 합니다. 하루를 돌아보면 감사할 일이 참 많아요. 눈을 떴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가족이 건강하다는 것. 물론 인생에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있습니다. 장수자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질병과 상실, 경제적 어려움 등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런 시련조차 성장의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98세 박긍정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늙어서 행복한 게 아니야. 행복하니까 늙을 수 있었던 거지. 힘든 일이 있어도 좋은 면을 찾으려고 노력했어. 감사하는 마음은 습관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매일 감사 일기를 쓰거나 가족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거나 작은 일상의 기쁨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고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긍정적인 에너지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더 나아가 가정과 사회 전체를 건강하게 만듭니다. 지금까지 100세를 넘긴 분들의 10가지 공통 특징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것들을 보면 특별한 비법이나 비싼 치료법이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하지만 이 작은 습관들이 모여 100세라는 놀라운 결과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모든 것을 다 지키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10가지 중에서 한두 가지라도 자신에게 맞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 걷기가 어렵다면 집안에서 제자리 걸음부터 시작하고 함께 식사하기 어렵다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가족과 천천히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장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건강한 선택을 반복하는 것, 그것이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또한 이 10가지 특징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도 중요합니다. 규칙적인 수면은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만들고 감사하는 마음은 더 나은 인간관계로 이어집니다. 함께 식사하는 것은 웃음을 늘리고 자연과 가까운 생활은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하나씩 실천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다른 것들도 따라오게 됩니다.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100세는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 100세 이상 인구는 매년 증가하고 있고 의학기술의 발달로 더 많은 사람들이 100세 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주변 사람들과 사랑을 나누며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진정한 장수입니다. 오늘의 선택이 미래를 바꿉니다. 하루 20분 걷기, 가족과 함께하는 식사, 감사하는 마음, 새로운 것을 배우는 호기심,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 이 작은 것들이 모여 여러분도 장수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몇 살까지 사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 오늘부터 이 10가지 습관 중 하나라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건강한 장수는 선택된 소수만의 특권이 아닙니다. 올바른 습관과 긍정적인 마음가짐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100세를 응원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